우리네 삶은, 우리네 인생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희극이 비극이 되고, 비극이 희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일정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사놓고 기다리고 저축하고 또 저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성 자산 확보가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돈 벌고 또 저축하고 좋은 주식하고 채권 사고 배당받고 채권 이자 받고 그 받은 돈으로 또 주식과 채권을 사고 계속 늘려가면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수익률 1%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적인 흉년이 닥칩니다. 24, 25, 26, 27, 28 앞으로 한 5년가량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큰 변화가 닥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직장과 돈을 잃고 궁지로 내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산을 최대한 분산해야 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잘 풀리고 어떤 건 더디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가 더 빨리 움직이고 뭐가 느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게끔 최대한 나눠서 가져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도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벌기 위한 곳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투 노릇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 돈 안 되는 일에 함부로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리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유가가 150불, 200불, 300불 되면요. 대한민국 기업의 상당수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변화에 대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빚이 없어야 됩니다.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 3년만 가면 지자체 공무원들 월급 다 못 준답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 연말에 회사채가 돌아오는 게 88조라고 하는데 앞으로 채권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대놓고 한전이나 가스공사를 민영하려고 쌩 난리치는 것 같죠. 고위부도 민영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이미 금감원이나 기획재정부의 앞잡이들이 족벌과 재벌가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도 파다합니다. 족벌과 재벌가들이 다 헤쳐먹는다고 얘기하죠. 검찰이나 관료들 모두가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정치인들, 관료들, 와이프가 전부 다 화가이고 미술가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상납받으려고 다 헤쳐먹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출판사 전시회 해서 후원금 받겠습니까? 말로는 청년결례 가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헤쳐먹는 개막장 대한민국이죠. 주주들은 재벌가들, 족벌가들한테 돈 다 뜯기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금감원이나 이런 것이 정부기관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배임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횡령을 저질러도 처벌을 못하는 거죠. 국가 엘리트들의 경제범죄는 사형을 처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부패가 심각하답니다. 오죽하면 50억 퇴직금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은요 국가도 위기이고 시장 물가도 대폭등이고 범죄도 창궐하고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혼란이 극에 달할 겁니다.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고위직 관료들의 범죄를 철퇴를 가해서 엄격히 처벌해야 질서가 바로 잡힐 겁니다. 2024년 내년 최악의 경제상황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몇천억을 해먹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개막장 대한민국이죠. 신뢰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떵떵거리고 개막장 짓을 하는 기득권들이 더 이제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여기저기 빚쟁이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8%가 계속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기업들 도산 얘기도 나옵니다. PF 대출 연체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하층민들이 겨울에 더 많은 방화를 납치와 살인을 할 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납치, 살해, 강도, 방화가
심해져서 사람들이 저녁에 안 돌아다닐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고물가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1990년대 인신매매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몸을 팔고 남성들이 강도로 변하는 무서운 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부자 감세하고 시장 논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서민들만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YTN도 민영화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료도 민영화 추진하고 있고 쌩 난립니다. 4,000명의 재벌가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국민들 전부를 하청민으로 전락시키겠다라는 수작입니다. 나라가 끝장으로 가고 있죠. 의료가 민영화되면 병원비 감당 못해서 길거리에서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이 됐는데요. 조금 지나면 2000원 된다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삼성전자도 적자고 IMF에서는 내년에 2024년에 한국의 은행에 36%가 부도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지금 개막장입니다. 지금요 부동산이 30에서 50%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거죠. 한국은 침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회복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다시 일어서고 그만큼 한국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축구로 치면 4대0으로 이기다가 역전당한 거하고 비슷하답니다. 일본같이 한국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빚폭탄에 짓눌려서 사람들이 더 허덕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400곳이 벌써 폐업 처리됐답니다. 부동산 폐업 대출 이자가 2배로 늘고 폐업 대출 잔액이 92조이 된 게 133조로 늘었답니다. 건설사 부도가 실물 경제로 확산이 되면 경제적인 충격은 더 커집니다. 가계부채는요 1890조. 1% 금리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이 65만원이 늘어난다는데 65만원만 늘어날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고물가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소비 침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2020년에 자영업자 대출이 700조였는데 지금은요 1043조 1.5배가 늘었습니다. 어쩌려고 이러한 상황들을 내버려 두는 걸까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말 그대로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 다음에는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앞으로 더 많은 충격과 쇼크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오고 있고 이미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엄청난 일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악의 경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더 숨죽이고 더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